운명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우리 시선을 원자 입자들의 한계를 넘어 더 거대한 우주로 확장해보자. 현대과학이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을 괴롭혀온 고대 수수께끼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론 물리학자들 사이에 대담한 관점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우주의 형성에 대한 우리의 근본 이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그 단서는 2000년 이상 전에 쓰인 도덕경의 구절에 새겨져 있다. 빅뱅을 단순한 무균적인 물리적 사건으로 보는 대신 우주가 도 위 흐름에 따라 작동한다고 상상해보자. 도는 궁극적인 원천이자 자연을 지배하는 본질적인 법칙을 나타내는 심오한 개념이다. 개척적인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문자 그대로의 절대 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시 양자 에너지장에서 나왔다고 제안한다. 이 상태는 무로 보이지만 모든 존재의 잠재력을 품고 있으며 도덕경에 도가 하나를 낳는다라는 주장을 반영한다. 이 초기 단계에서 공간은 비어있지 않고 가상 입자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변동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이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바다를 형성한다. 최근 양자장 이론의 발전, 예를 들어 대형 강입자 충돌기, 라지 헤드론 컬라이더에서의 관찰은 이 관점을 강화한다. 양자 진공은 불모의 공허가 아니라 0점 에너지에 끌어오르는 기저로 블랙홀 근처의 호킹 복사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 실제 입자를 생성할 수 있는 변동을 보인다. 2026년 연구에 따르면 진공 변동과 0점 에너지는 고체 물질 내에서 추가적인 0점 에너지를 유발하며 이는 양자 기하학적 힘과 연결되어 우주의 미시적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너지장은 상전이를 겪으며 초기 물질 구조로 응축된다. 이는 수증기가 구름으로 그 다음 비로 응축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는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는다라는 시대를 표시하며 기본 입자들이 중력과 핵력 아래 결합하여 원자, 별, 은하를 형성한다. 특히 놀라운 것은 천문학자들이 2021년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같은 망원경의 데이터를 이용해 거대한 규모로 우주를 지도화할 때 은하단을 연결하는 암흑물질의 섬유질 네트워크인 우주거미줄이 인간 뇌안의 신경망과 기이하게 유사하다는 점이다. 2020년 프런티어스인 피직스에 발표된 천체물리학자 프랑코 베짜와 신경외과 의사 알베르토 펠레티의 정량 분석은 연결 패턴의 놀라운 유사성을 드러낸다. 두 시스템 모두 클러스터된 노드들이 섬유질로 연결되어 있으며 27자 리수 차이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복잡성과 자기 조직화 정도가 비슷하다. 2026년 최신 연구는 이러한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와 생물계의 공통된 자기 조직화 원리를 시사한다고 강조한다. 이 섬뜩한 평행은 도발적인 가설을 제기한다. 우주 자체가 살아서 생각하는 거대한 초생명체일 수 있는가? 각 은하를 세포로, 각 블랙홀을 정보 처리 허브로, 우주를 가로지르는 에너지 흐름을 거대한 존재 안의 신경신호로 상상해보자. 이 관점은 동양 철학의 천인아빌과 흥미롭게 일치한다. 여기서 인간과 우주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를 형성한다. 2023년 플랑크 위성 데이터에 기반한 68% 정도를 차지하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하는 암흑에너지는 이 초생명체의 호흡일 수 있으며 블랙홀이 물질을 삼키는 것은 대사 과정일 수 있다. 2026년 업데이트된 데이터는 암흑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우주의 수축 가능성을 열어준다. 만약 이 가설이 성립한다면 우리는 차가운 공허 속에 떠도는 무의미한 점들이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게 하는 감각기관으로서의 위식적 요소들이다. 끈 이론을 포함한 현대 우주론 모델들은 양자 규모의 정보 처리가 이러한 창발적 위식을 뒷받침할 수 있음을 제안하며 우리 뇌안의 신경 발화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처럼 이 우주도 생명 주기를 가진다. 태어나 성숙하고 결국 끝을 맞이한다. 열역학 법칙은 무질서의 척도인 엔트로피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지시하며 이는 열사로 절정에 달한다. 모든 별이 꺼지고 우주가 영원한 어둠으로 추락하는 곳이다. 그러나 그 종말 속에 갱신의 불꽃이 깜빡인다. 도덕경에 반전이 도의 운동이다라는 원리를 반영하며 귀화는 도의 법칙을 구현한다. 로저 펜노스 경, 서 라저 펜노즈, 위 등각 순환 우주론, 컨포멀 사이클릭 코스몰로지, CCC,
2025년 업데이트된 연구에서 열사 후 질량이 없고 복사가 지배하는 우주가 등각적으로 재조정되어 수축 없이 끝없는 순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낳는다고 제안한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동심원 같은 이상현상은 이전 시대와 연결된 잠재적 증거로 우주론자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2026년 분석은 고차 스핀장이 이러한 순환의 적합함을 보여주며 흥미를 더한다. 따라서 다음번에 별이 흩뿌려진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귀에 스치는 바람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가슴속 심장의 리듬을 느껴보자. 당신이 단순히 우주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의 눈을 통해 자신의 장엄함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아라. 궁극적인 질문은 운명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믿기로 선택하는가? 당신이 무감각한 우주 안에 미리 프로그래밍된 기계인가? 아니면 이 경이로운 여정을 떠나는 거대한 살아있는 존재의 신성하고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조각인가? 답은 당신의 심장 박동 속에 바로 이 순간에 있다. 당신의 손을 고려해보자. 지문의 복잡한 패턴, 피부 아래 맥박의 미묘한 고동.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 아침 해를 맞이하며 깨어나는 순간부터 이 성찰을 흡수하는 순간까지 13억 8천만 년 전 빅뱅이 무의 장막을 짓고 이 우주를 낳았을 때 이미 미리 결정되었을 수 있다. 환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는 물리학 연대기에서 유령 같은 장을 구성하며 결정론의 망령이 인류의 위대한 지성들을 불안하게 했다. 17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이작 뉴턴, 이사악 뉴턴, 이 운동과 중력의 법칙을 공개했을 때 인류는 세상의 비밀을 풀었다고 환호했지만 섬뜩한 개념이 조용히 싹 텄다. 물체의 초기 상태와 작용하는 힘을 알면 미래를 절대적인 정밀도로 예측할 수 있다. 야구의 포물선 궤적, 고요한 호수에 퍼지는 물결, 심지어 거대한 행성들의 춤, 모두 종이에 쓰인 정확한 방정식으로 계산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정확성은 등골이 서는 공포를 뿌렸다. 천체들의 운동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같은 물질 입자로 구성된 우리의 겸손한 삶도 우주의 최초 오름에서부터 쓰인 대본일 수 있다. 1814년 저명한 수학자 피에르 시몬 라플라스가 이 공포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유명한 사고 실험, 라플라스의 악마로 한순간에 우주 모든 원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이해하는 초지능 존재를 상상해보자. 이 데이터로 무장하면 역사의 전부를 되감고 미래의 전부를 예견할 수 있다. 마치 완성된 영화를 재생하듯 명확하게. 이 엄격한 논리에서 떠도는 먼지 알갱이 하나, 당신의 눈 깜빡임 하나, 미소, 눈물, 문명의 흥망이 원시 새벽에 쓰인 거대한 프로그램의 코드 줄들일 뿐이다. 이 관점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류의 최고 자랑인 자유의지를 빼앗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전히 통제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8년 위학 실험이 그 확신에 또 다른 타격을 가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이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펑셔널 마그네틱 레저넌스 이미징을 이용해 인간 뇌를 면밀히 조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버튼을 누르기로 결정하기 전에 몇 초, 어떤 경우에는 10초까지 뇌가 행동을 지시하는 전기 신호를 방출했다. 물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할 때 무의식의 어두운 구석이 이미 오래전에 명령을 내렸다. 우리의 의식이 단순히 결과를 렌더링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일 수 있는가? 통제의 믿음을 키우는 안정적인 환상일 뿐. 우리가 자신의 몸 안에서 수동적인 관객인가? 그러나 잠깐, 이것이 정말 우리를 물리법칙에 조종되는 무온의 꼭두각시로 만드는가? 이 절망적인 저주를 깨기 위해 현대과학이 화려한 반격을 시작했다. 한 세기 미만의 두 혁명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양자역학과 혼돈 이론. 하이젠버그, 위 불확정성 원리는 라플라스의 악마의 확신을 무너뜨렸다. 입자의 미시 세계에서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다. 전자는 입자이자 파동이며 위치는 관찰될 때만 구체화된다. 슈레딩거, 스크러다잉거는 유명한 고양이 사고 실험으로 현실이 중첩 상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다. 우주의 기초 수준은 딱딱한 시계장치가 아니라 확률의 안개 바다이다. 2021년 리벳 스타일 실험의 메타 분석, 50개 이상의 연구를 포함하여
무의식 뇌활동이 인식에 앞섰지만 자유의지를 부정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오히려 무의식 과정과 의식적 거부권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우리의 결정이 엄격한 결정론이 아닌 확률적 양자 프레임워크에서 나온다고 제안한다. 2026년 메타 분석은 이 확률적 틀이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유지한다고 더 강조한다. 이를 보완하는 것은 혼돈 이론으로 시적이며 강력한 나비 효과를 가진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나비의 섬세한 날갯짓이 복잡한 반응사슬을 통해 텍사스의 파괴적인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우주의 초기 조건은 절묘하게 민감하며 장기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 섬체 문제처럼 10억분의 1%의 미세한 편차가 모든 예보를 풀어버린다. 그리고 어쩌면 그 좁은 혼돈과 불확정성의 틈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피난처를 찾는다. 2026년 연구는 양자 나비 효과를 정량화하며 양자 다체 시스템에서 혼돈이 지수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며 우주론적 맥락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시선을 더 멀리 들어 올려 미세 입자를 넘어 우주 전경을 바라보면 더욱 충격적인 가설이 떠오른다. 통합이론을 추구하는 일부 현대 물리학자들은 천체 물리학과 고대 동양 철학 사이에 섬뜩한 우연을 발견했다. 한 관점은 우리가 처음부터 우주를 무생명 기계로 간주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대신 우주를 살아있는 존재로 고려해보자. 도덕경의 서두,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에서 영감을 얻어. 일부 가설은 우주의 형성이 무의미한 폭발이 아니라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라는 세 단계로 초생명체의 성장을 제안한다. 초기 단계는 무이다. 그러나 이 무는 완전한 공허가 아니라 현대 물리학이 양자 진공장으로 부르는 원시 에너지장, 무한한 잠재력의 바다이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씨앗을 품고 있다. 2024년 양자 우주론 연구에서 탐구된 바와 같이 이는 시공간이 나오는 시공간 이전 영역과 유사하며 진공 변동이 우주 구조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응축이다. 이 에너지장이 현실의 기초 벽돌인 첫 번째 물질 씨앗으로 응축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방출되는 빛은 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되는 최초의 호흡이다. 세 번째 단계, 가장 충격적인 거대한 네트워크 구조의 형성.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지도화하며 공간을 가로지르는 은하와 암흑물질의 거미줄이 인간 뇌의 신경격자와 닮아 놀란다. 은하단을 연결하는 우주물질의 섬유질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축삭 섬유처럼 작동한다. 최근 신경과학 천체물리학 협력의 정량 비교는 이를 강조한다. 우주 거미줄의 클러스터링과 연결성은 뇌 네트워크를 반영하며 공유된 자기 조직화 원리를 암시한다. 2026년 연구는 우주가 거대한 초기체의 뇌나 세포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우리가 사는 우주가 더 거대한 초존재의 뇌 안세포나 작은 구성 요소일 수 있는가? LIGO가 2015년 이후 탐지한 암흑에너지에 의한 우주의 가속 팽창이나 중력파의 메아리는 이 거대한 존재의 호흡이나 대사일 수 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차갑고 무관심한 광활함 속에 방황하는 무의미한 티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의식적 구성 요소, 우주 뇌의 감각 뉴런이다. 우리는 감각으로 작용하며 우주가 스스로를 보고, 듣고, 느끼게 한다. 당신의 눈을 통해 우주는 자신이 창조한 별들의 화려함을 응시한다. 당신의 심장을 통해 그것은 고뇌와 사랑을 경험한다. 그러나 모든 유기체처럼 이 우주도 수명을 가진다. 나타나 찬란하게 번성하고 종결을 맞아야 한다. 열역학의 불굴법칙은 엔트로피, 무질서가 영원히 증대할 것임을 알려준다. 먼 시대의 모든 별이 연료를 소진하고 깜빡이며 꺼지며 우주는 영원한 극저온 수면으로 추락한다. 그럼에도 그 비극적 종말 속에 새로운 시작이 싹튼다. 도덕경의 반전이 도의 운동이다. 귀환은 도의 작동 법칙으로 함께. 현재 우주가 끝난 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씨앗 상태로 수축하거나 새로운 재탄생 순환을 점화할 수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는 영원한 창조의 맥동이다. 펜로스의 CCC는 2026년 CMB 데이터 분석으로 강화되어 이러한 순환이 탐지 가능한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제안하며 우리 우주가 무한한 순서 중 하나일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를 촉진한다. 따라서 다음번에 야외로 나가 밤의 별 궁룡을 올려다보지 말고
단순히 시각으로 관찰하지 말자. 귀를 스치는 바람의 중얼거림을 공간의 속삭임으로 듣고 가슴 속 열정적인 심장 박동을 느껴보자. 당신 안의 삶과 먼 은하들의 삶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라. 당신은 단순히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우주는 당신의 눈을 이용해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다. 오늘 저녁 당신에게 던지는 최종 질문은 운명이 지속하는가나 미래가 미리 쓰인 것인가가 아니다. 진정한 질문은 당신이 무엇을 믿기로 선택하는가? 당신이 무감각하고 얼어붙은 우주에 무의미하게 떠도는 생물학적 자동기계인가? 아니면 당신이 장엄한 살아있는 존재의 신성하고 해방된 깊이 창조적인 부분으로 함께 이 기적적이고 유례없는 오디세이를 겪고 있는가? 답은 별들 속에 있지 않으며 건조한 수학 방정식에도 없다. 답은 당신의 심장 리듬 속에 바로 지금 펄떡인다.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 평생을 바친 과학자 세대들, 이론 물리학자들, 신경과학자들, 심오한 철학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들의 지성, 인내, 지식의 경계를 도전하는 용기를 통해 인류는 새로운 이해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무한한 광활함 속 우리의 겸손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를 밝혀준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인 헌신과 조용한 공헌으로 인류의 지식과 사회에 기여한 바를 깊이 인정한다.